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량 경제학을 다루다 보면 데이터로는 측정하기 힘든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혹은 기업 특유의 조직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특성들 때문에 분석이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그 해법, 바로 임의 효과 모형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패널 데이터를 많이 다루잖아요.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을 오랜 기간 추적 관찰하는 데이터죠. 근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들, 일종의 개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모형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경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특성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임의 효과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고 실제 데이터도 직접 만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패널 데이터를 분석할 때 뭐가 그렇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회사의 아주 독특한 경영 철학이나 사람으로 치면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 같은 거요. 이건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이걸 숫자로 딱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 분석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럴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임의 효과 모형, 다른 이름으로는 오차 구성 모형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하죠. 교수님, 그럼 그 사람만의 특성을 그냥 별개의 값으로 딱 정해두는 거 아니라, 뭐랄까, 전체 오차 중에 랜덤하게 섞여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 건가요? 오,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잘 짚었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식 21.10,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보세요. 기존에는 그냥 하나로 퉁쳤던 오차항 W를 두 조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엡실론 I, 이건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뀌는 개인 고유의 효과, 개성 같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UIT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순수한 노이즈, 즉 오차고요. 이렇게 오차항을 분해해서 보이지 않는 특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아, 오차항 구조가 저렇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분석 방법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 이 I는 그 사람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내 똑같이 영향을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의 오차항들은 시간만 다를 뿐 서로 연관이 생겨버려요. 이건 오차항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OLS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더 똑똑한 방법, 바로 일반화 최소 제곱법, GLS를 써야만 제대로 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사람들이 자선 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선기부금 데이터를 임의 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와, 뭐가 되게 많아서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핵심 숫자는 딱 몇 개뿐입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표를 보니까 인컴, 즉 소득 변수 계수가 0.8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옆에 p-value가 0.0000인 걸 보니 와, 이건 거의 확실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아주 잘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형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부분이요. 저기 아래에 low라고 쓰인 값 보이세요? 0.65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전체 오차 변동 중에서 무려 65.4%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개인별 고유 특성에서 비롯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내고 싶었던 숨겨진 이야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강력한데요?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배운 고정효과 모형도 있잖아요. 언제 이걸 쓰고 언제 그걸 써야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바로 그 질문, 제가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최종 보스, 두 모형의 운명을 가를 하우스만 검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하우스만 검정은 그 개인 유가가 소득 같은 다른 설명 변수들과 과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심판 역할을 합니다. 결과표를 보니까 카이 제곱 통계량이랑 prop.g2 이게 p-value죠. 0.0069가 나왔네요. 보통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p-value가 작게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네, 이 0.00069라는 아주 작은 숫자는 이민 효과 모형이 괜찮다라는 우리의 귀무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기각하라는 신호탄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소득 같은 다른 변수들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 즉,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의 효과 모형보다는 고정 효과 모형을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믿을 만한 분석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개인 효과가 다른 변수들이랑 상관없을 거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임의 효과 모형을 쓰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고정 효과 모형이 더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고민될 때 하우스만 검정이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고정효과 모형을 쓰세요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분석하고 싶은 건 성별이나 인종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의 효과라서 임의 효과 모형을 꼭 써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통계적 증거와 연구 목적이 충돌할 때 분석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